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민호입니다. 우리 이제 6월 모의평가, 다시 얘기하면 3월달, 5월달,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입시는 2, 6학년도 대학 입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6월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3학년 올라와서 5월달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느라고도 이제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거고요.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그렇게 잘 봤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을 텐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수능까지는 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2, 6학번이 되려면 제가 이제 3월 달에도 얘기했지만 2, 6을 해야 돼요. 2, 6이라는 건 도약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이제 날아오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가 가장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5개월 동안 어떻게 성적을 올릴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1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9월 달이 되면 수시 원서를 써야 되고요. 11월 달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정시 원서도 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좀 바뀌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 숫자가 작년보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고3도 있을 거고 재수생들도 있을 텐데, 고3들이 황금돼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제로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죠. 약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늘어났어요. 재수생은 실제로 저희 학원이나 저쪽의 대성학원이나 시대인재학원이나 실제로 지금 종합반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거든요.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친구들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라고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질문하면, 작년엔 수능이 조금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서 그런지 그냥 독서실 등등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시 시험을 봤거나, 지금 의대들이 아직 이제 복귀를 좀 늦게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먼저 이 접수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어찌됐건 실제로 작년하고 재수생들은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온전히 지금 올해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여러분들 고3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걸 우리는 비율로, 상대평가로 인원이 책정이 되죠. 실제로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1등급 인원도 많아질 거예요. 2등급 인원도 많아질 거고요. 근데 재수생 숫자는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재학생이 늘어나는 거겠죠. 2등급도 재학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시에서 고3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다시금 등급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춰서 충족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텐데, 작년보다 맞추는 친구들은 좀 늘어나겠구나, 고3 친구들이.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런 말이 나왔죠. 사탐런이라는 말이. 올해 지금 6월 모의평가가 3만 명 정도 시험 본 친구들이 많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탐과 탐으로 쪼개 보니까 과학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은 4천 명쯤 준 것 같아요. 근데 사회탐구를 본 친구들이 이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9만 명 이상이 늘어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아이들 3만 명 늘어났는데 9만 명이 사회탐구에서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인원이 6만 명쯤 줄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걸 보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나중에 성적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되지만, 자연계 친구들이 과학을 한 과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 과목만 사회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이 그만큼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자연계 친구들이 두 과목 다 사탐구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과탐 응시자 숫자가 4천 명이 준 것처럼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3만 명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인원이 별로 안 줄었잖아요. 상당수 친구들은 과학은 그냥 하나, 내가 잘하는 건 유지하고
한 과목은 사회탐구로 바꾸자. 이런 친구들의 러시가 되게 많이 일어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게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지는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뉴스를 검색해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7시 10분부터 저희 이제 수학이나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하실 텐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작년 수능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걸 하나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지금 2024학년도에 6월 달에 국어에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6점이었어요. 쉬웠다라는 거죠. 그 전년도에는 149점이었는데 149점이었는데 136점으로 떨어졌네. 왜 떨어졌지? 라고 확인해 보니 이 전년도에 149점이었던 수능을 따라서 6월 달이 149점으로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도 그 전년도 134점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웠던 거고요. 작년에도 그 전년도의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6월 모의평가는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달 모의평가도 작년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쉬웠기 때문에 이거 출제 기도를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최근 4년 동안 올해가 5년 차예요. 뭐가요?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치러지는 현행 수능하고 동일한 수능이 5년째 이루어지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징검다리예요. 뭐가 징검다리죠? 149, 134, 150, 139 어렵다, 쉬웠다, 냉탕, 온탕을 4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럼 추세대로 보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올해는 어려울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요번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해서 국어 별로 안 어렵네? 이렇게 여름방학 이후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의 난이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의 4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올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수학을 가만히 보면 수학은 147, 145, 148, 140 이게 지금 미적분 기준의 최고점이거든요. 작년에 뚝 떨어졌고 그 전에 3년도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근데 6월 모의평가를 기본적으로 보면 계속 조금씩 어려웠다가 올해는 작년 출제 기조를 좀 따라서 조금 쉽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세가 이렇구나. 그럼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22번은 반드시 어려울 거야. 29번, 30번 미적분은 어려울 거야. 라는 건 감안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문제 정도가 더 어려우면 어려운 수학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문제가 더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이때 수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난이도는 예측하지 않고 세 문제는 어려울 거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준비하셔야지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추세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쭉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국어라는 건 쉬우면 93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 나오는구나. 좀 어려웠을 때는 86점, 82점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었구나.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하면 83점, 81점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건 지금 1등급 컷이거든요. 보통 국어의 2등급 컷은 이 1등급 커트라인보다 적게는 6점, 많게는 8점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 90점이 1등급이었어 라고 하면 2등급은 84점쯤 되면 2등급. 실제로 이때는 어려웠네. 1등급이 83점, 이때 77점 또는 76점 이렇게 맞으면 2등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점수가 1등급 컷에 해당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2등급쯤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3등급, 4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점수는 이렇게 매번 유동적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등급과 2등급은 6, 7점 차이가 난다. 2등급과 3등급은 보통 7, 8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등급 하나를 올리려고 하면 보통 3점짜리 2개 또는 3개를 맞으면 등급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채점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춰서 성적을 어디까지 올려야 될 건가? 2문제를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채워나갈 수 있을까? 어떤 단원으로? 내가 문학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수학에서 수열을 해야 될 거냐? 무언가 영어에서 빈칸 추론을 해야 될 거냐? 이런 학습 계획은 내 점수만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점수는 이렇게 쭉 나열됐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울 건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요것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질문하면 오늘 6월 4일입니다. 지금 6시 4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라이브를 설명회하고 그리고 이번 6월 6일부터 전국의 이제 지방의 설명회를 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점수를 올릴 거냐, 무엇을 올려야 되지? 내신을 올려야 되나?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잖아. 나는 학생부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나? 3학년 1학기에 세특이나 여러 가지 비고과를 좀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남았잖아.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수능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돼. 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의 의대는 3개 등급합 4야. 1등급은 2개를 맞춰야 되네. 2등급은 하나를 맞춰야 돼. 6월 모의평가 시험을 토대로 1등급을 무엇으로 맞추지? 영어를 맞춰야 되나? 수학으로 맞춰야 되나? 국어나 탐구 중에 뭘 2등급 맞추지? 이런 무언가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생겨요. 기말고사가 보통 언제 끝나죠? 7월 10일 이전에 기말고사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세특이나 이런 걸 좀 풍성하게 해야 되는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7월 10일 이후에 약 4개월 동안은 이제 시간이 완전히 프리하게 다 남죠. 할 게 별로 없어요. 채워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은 뭘 채워야 되는 거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성적을 올려야 돼. 아니야, 난 정시로 갈 거니까 수능 총점을 무슨 과목으로 더 올려야 될지 이런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9월 초에 치르게 되는 수시 원서를 어디 써야 될 건지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시 원서를 어디 써야 될 건지는 언제 고민하게끔 저희가 해드릴 거냐면 7월 15일 이후 7월 말부터 저희가 수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수시 어디 쓰지? 라는 고민은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떻게 성적을 올릴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얘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크게 3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 3가지를 가지고 테마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형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채점을 활용해라. 이 3가지를 오늘의 주제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등급 컷이 오픈이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오픈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실시간 등급 컷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쭉 나올 겁니다. 몇 등급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시간 등급 컷 바로 밑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가 틀린 문제가 정답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서비스가 다 제공이 돼요. 그리고 정시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내일쯤 되면 오픈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 분석 리포트도 나와요. 리포트라는 건 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나의 경쟁 상대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취약점이 뭐지? 나는 국어에서 어떤 단원이 좀 취약한 거지? 뭘로 점수를 더 채워야 되지? 이런 자료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공이 되니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성적 입력을 하고 나서 요번 주 내에는 이런 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이걸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피지기가 돼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험생이 나를 안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견주어 봐야 됩니다. 무엇과 견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하고 견주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견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어디쯤 갈 수 있는지를 견주는 거고,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거 내신으로 대학 가는 전형이 있죠. 이걸 우리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데 내신으로 견주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정시에 오늘 6월 모의평가를 봤으니까 수능 성적 가지고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점수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는 뭐냐면 100분위 성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등급 컷을 이용을 하고 메가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국어는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90점인데 표준 점수는 몇 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100분위는 몇 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저희 서비스가 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추정을 해줄 겁니다. 그럼 대학이 올해 발표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을 고려대를 맨 위로 잡아봤어요. 고려대 과가 정말 많죠. 과가 정말 많은데 작년 입시 결과에서 입시 결과가 제일 좋았던 학과가 95래요. 95라는 게 10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95가 뭐예요?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가 95쯤 되는 친구는 고려대 전체 학과를 모두 다 갈 수 있는 성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맨 아래쪽에 91.77 무슨 과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일 작년에 입시 결과가 안 좋았던 학과는 91.77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국어 100분위가 92야, 수학 100분위가 92야, 탐구 100분위가 92야, 이쯤 에버리가 되면 평균 92가 나오겠죠. 그러면 고려대 문과 쪽 학과는 갈 수 있겠구나. 자연계 쪽도 91.28이 제일 낮으니까 자연계도 최하위권 학과는 갈 수 있겠는걸? 어차피 문이과 막 다 넘나들 수 있죠. 가산점 과탐을 보면 3% 가산점을 주는 거니까 실제로 92쯤 에버리지를 맞으면 낮은 과 잘하면 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에 만약에 고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 실력을 유지하면 나는 정시의 고대 수준의 학생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85쯤 되는 친구도 있겠죠. 국어 100분위 85야, 수학 100분위 85야, 탐구 100분위 85야. 아니면 국어 90이야, 100분위, 수학은 80이야, 탐구는 85야. 이래도 85가 나오겠죠. 물론 문과, 이과 반영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평균 에버리지로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이래서 85라고 나오면 건국대 제일 낮은 과 갈 수 있겠구나. 건국대 자연계는, 경희대 자연계는 쉽지 않겠는걸? 숭실대로 내려가면 문과는 모든 과를 다 씹어먹는구나. 자연계, 우와, 이렇게 높은 학과가 숭실대에 있어? 낮은 학과 83.5니까 85쯤 되면 자연계 숭실대는 갈 수 있는 과가 꽤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수준이 수능으로는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내가 수시에 어디쯤을 쓸 수 있는지도 우리가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현재 수준이 여기야. 그리고 때 내가 85쯤 만들어졌으면 난 지금 숭실대는 안정인데? 라고 하는 친구가 숭실대를 가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씨, 난 중앙대나 한양대 이상 가야 되는데? 한양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양대를 딱 봤더니 와, 평균 에버리지가 91, 92는 돼야 되는구나. 85에서 91, 91을 올리려고 하면 국어 100분이 6점, 수학 100분이 6점, 탐구 100분이 6점, 100분위를 18점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고 하면 국어를 어떻게 해서 두세 문제 더 맞추지? 수학을 어떻게 해서 두세 문제 더 맞추지? 탐구는 이렇게 무언가 학습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수능 가기 전에 9월 달에 마지막 모의평가를 보죠. 이때까지 나는 91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89까지는 올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인을 해놔야 학습 계획이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진다. 두 번째, 내신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왼쪽에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교과전형은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보면 된다는 건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든 간에 특목고 다니는 친구들, 자사고나 외고나 저쪽에 과고 다니는 친구들은 교과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일반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교과는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건 간에 실제로 이 데이터는 다 유의미한 데이터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5등급이야 라고 하면 쭉 찾아봤더니 2.5등급 잘하면 숭실대 가는 거네. 광운대가 안정이 되는 학과가 좀 있겠네. 그럼 내 내신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2.5등급인데 라고 하면 숭실대 잘하면 가는 거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광운대 레벨의 대학교는 꼭 써야 되는구나 교과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합전형이 오른쪽에 있는데 종합전형은 레인지가 너무 크죠. 이건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교과는 그냥 내신 등급만 보고 뽑는 거지만 종합전형은 뭘 보는 거죠? 학교의 그레이드도 보죠. 특목고네 이러면 한양대에서 4등급짜리도 뽑아주고요. 고려대도 3등급짜리를 뽑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 친구들은 이쯤 돼야지 들어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은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가 내신으로는 어느 대학쯤 가는지를 지금쯤은 한 번쯤 확인을 해놔야 이게 무언가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과는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면 학교 선생님께 진학지도 경험이 꽤 많으신 그 학교에서 꽤 많으셨던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2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국어는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영어는 몇 등급, 탐구는 몇 등급 이렇게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종합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에 갈까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쯤 선생님께 상담을 해보시면 종합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내신 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시에 쓴다라고 하면 어떤 대학쯤에 지금 갈 수 있는 수준이구나. 여기다가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태면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겠네. 이제 망했네 중간고사를. 그럼 조금 더 낮춰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계획이 만들어져요.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기 지금 6월 모의평가 성적과 실제로 내신 성적을 그냥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위에 있는 친구는 모의평가는 88이라서 소위 말한 건동홍 수준인데 지금 내신 성적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서성한 수준이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내신이 훨씬 더 유리한 친구가 되겠죠. 물론 수능을 열라 올려서 수능 다 맞아야지 그래서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잘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 교과 전형을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서성한 쪽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학과가 있네?
있거든요. 1.5등급이면. 그럼 이들 대학교 이렇게 쓰자. 두세 장을 쓰면 붙겠지. 그리고 종합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 가지고 레벨업을 해서 학교를 한번 써볼까? 그러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있겠구나. 이들 대학교 서강대는 세계 3등급이지만 성대나 한양대는 세계 등급합 7이네. 그럼 2등급 2개랑 3등급 하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평균 몇 분위가 88이야. 이러면 지금 요번에 예를 들어서 만들었네. 2개 2등급을. 그럼 이거 수능까지 무조건 유지해야 돼. 3등급 그리고 하나는 따라 붙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요번 여름방학 때 기말고사를 열심히 지금 수준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 친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이 친구의 전략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학습 계획을 지금은 세워놔야 고3 친구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입시를 대하는 겁니다. 반대 아래 친구는 6월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되게 잘 봤어요. 평균 에버리지가 93. 아까 그러면 한양대쯤은 갈 수 있는 성적이죠. 그럼 성대, 서강대도 갈 수 있을 거고요. 고대, 연대, 하위권 학과 잘하면 갈 수 있는 성적이 될 겁니다. 근데 내신은 2.5등급이야. 아까 광운대쯤밖에 못 가죠. 숭실대 낮은 학과 간당간당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미스매치가 또 되죠. 뭐가 좋은 거예요? 내신은 별론데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무리 학습을?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시를 버릴 수는 없으니 학교 선생님께 물어봐야죠. 선생님, 제 내신 갖고 종합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럼 논술을 써야 되나? 나중에 교과 빵꾸난 대학교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무언가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어찌됐건 가장 유리한 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더 유리하니 이 성적을 최소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올릴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이다. 6월 4일부터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이륙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무엇보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또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답률도 다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어렵게 하는지, 그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그 문제의 해설 강의도 다 제공을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5개월 동안에 성적을 올리는, 이 문제를 맞춰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 이 문제는 그냥 스킵해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아서 성적을 올리는 게 나을 거냐는 친구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런 걸 보면서 하나하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조급해요. 그런데 수능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는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월 달이 여러분들이 고3이 시작이었다고 가져가면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럼 지금 지나간 시절이 5개월쯤 되는 거죠. 1, 2, 3, 4, 5. 남아있는 기간이 6, 7, 8, 9, 10. 이러면 지금 딱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톤의 반환점 21km도 안 돈 겁니다. 21km를 바로 돈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다 보니까 나머지 5개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아닐 수 있는 거죠. 공부의 가장 본질은 이건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거죠. 시험을 위한 준비 공부는 성적을 올리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성적을 올리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 중에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채워지는 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점수 2점을 더하는 것보다 손쉽게 어떤 부분을 채워서 2점을 더하는 게 여러분들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잘 고민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5개월을 뭐 5단계로 쪼개도 좋고요. 3단계로 쪼개도 좋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언가 과목별로 시간 안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단어는 다 맞춰야 되겠다. 뭐 수학에서 나는 수열에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야지. 극한도 다 맞춰야지. 지수 로그함수도 다 맞춰야지. 무언가 이런 전략을 세우거나, 와, 나는 정말 난도가 높은 22번, 29번, 30번 빼고는 다 맞춰야지. 이런 전략을 세우거나, 언제까지요? 9월달까지 이렇게 무언가 전략을 세우고 9월달 이후에 이게 다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22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지? 29번, 30번은 보통 어느 단에서 나오지?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세 개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니, 하나만 채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를 더 채워서 100분위에 92점이 원저수를 맞으면 100분위가 98 정도 나와요. 이렇게까지를 끝내야 되겠다, 올해 입시에. 뭔가 이렇게 전략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핵심 이슈, 다 알다시피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작년에 의대 정원이 이만큼이 증가했었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작년의 입시 결과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았으니 그만큼 커트라인이 내려왔겠죠. 그런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이만큼이 다시 줄어들면 다시 입시 결과는 언제로 회귀할까요? 2020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2024학년도보다 오히려 점수는 조금 더 맞아야 점수가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시 뭘 갖고 상담을 제일 많이 하냐면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작년 입시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대 정원이 1,50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에서 나타난 입시 결과다. 그 전년도는 올해랑 똑같았던 때의 입시 결과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 일반적으로 재작년 걸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재작년들보다 올해 여러분들의 고3 수험생은 약 3만 명 정도가 더 많다. 4만 명 정도 더 많네요. 4만 명 정도가 더 많다. 아, 그러면 그걸 비율로 따지면 약 10% 가까이 인원이 증가한 거니 실제로 이것보다 입시 결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입시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작년에 이만큼씩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원상복귀될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어디가 올라갈지, 어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지는 나중에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언제요?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때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역인재는 하락폭이 더 컸어요. 왜요? 작년에 지역인재 정원이 888명인가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상복귀되면 꽤 많이 등급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걸 보셔야 된다는 건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학과들도 점수가 조금씩 내려갔겠죠. 작년 수능 응시자 숫자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대부분 학과들은 합격선이 내려갔어요. 응시자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왜 내려갔나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차곡차곡 입시가 학생 합격자를 내니 학생들이 의대 선호를 더 하다 보니까 연세대를 덜 선호하니까 점수가 내려간 거죠. 올해 의대 정원 복원되면 이것도 재작년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거를 잠깐 보여드릴 때 이거 작년 입시 결과에 정시 고려대학교는 95에서 91점 몇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와, 그럼 이거 올라가네요. 근데 거기 위에 아까 뭐라고 적혔었냐면 70% 컷이라고 적혔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10명 모집에 7등짜리 성적이니까 그게 거의 커트라인 성적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죠. 내가 어디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올해 이제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사탐으로 도망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가 4,000명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과학탐구를 수능 최저로 요구하는 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는 더 어렵겠죠. 국어는 수험생이 늘어났으니까 맞추기가 더 쉬워요. 수학도 수험생이 더 늘어났으니까 1등급 해당자 더 많아요. 2등급 해당자 더 많으니까 수능 최저 맞춘 아이가 더 많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탐구는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자연계 특히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에서는, 과탐을 지정하는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작년만큼 많을 것 같다. 작년에도 이미 이렇게 사탐론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 전년도보다 떨어졌어요. 과학탐구를 본 친구들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될 테니, 이 수시로 왔었을 때는 수능 최저를 꼭 맞추면 내가 이공계 의학학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과학탐구를 수능 최저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대학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 대학교는 과탐이 필수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해도 갈 수 있는 대학교도 의대도 이렇게 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이동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여기 이제 생활교육리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과목이고요. 수험생이 되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41점만 맞아도 1등급. 물리는 48점 맞아야 되는데, 화학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생명과학은 좀 어렵게 나와서 45점, 지구화학 되게 어렵게 나와서 44점, 이렇게 1등급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작년에 화학이 특이한 거였다. 원래 과학은 하나쯤 틀려도 1등급이 유지됐던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생활관리로 대표되는 사탐은 하나를 틀리면 1등급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쭉 제가 한번 통계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들 이렇게 보면 다 맞았을 때 100분이 98, 96,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탐구는 난이도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지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부담이 있으셔야 되고요. 과학탐구는 실제로 이거 대부분 100이 대부분 많고,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99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쯤은 틀려도 1등급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화학원은 특이한 케이스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사탐은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뒤에 거는 약간 시간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도 별로 크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수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 하나 하고 제가 7시 10분까지로 해당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입시 정말 여러분들의 혼전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 정원도 원복이 됐고, 수험생 사상 최대고, 과탐을 포기한 친구들이 꽤 많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입시가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입시입니다. 입시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는 학원이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설명회는 짧게 제가 40분밖에 안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분들이 나눠가지고 설명회를 내일 모레부터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역을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테니 꼭 필요하신 친구들은 잘 들으셔가지고 로드맵을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기말고사를 필요한 친구들은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좋은 결과 받기 바라고 이제 방학쯤 됐을 때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